결혼식 전날 밤, 남편이 제 앞에 봉투를 던졌습니다. 이건 당신이 15년 동안 숨겨온 이야기야. 봉투를 열었어요. 첫 장에 프린트된 문장이 보였습니다. 소연이 집이 복잡해서 나이 많은 남자한테 쉽게 기대는 아이예요. 제가 15년 전에 쓴 익명 메일이었어요. IP 주소와 함께요. 당신이 그 아이한테 뭘 했는지 다 알아. 남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소연이 결혼하는 거 알지? 신랑이 내 후배야. 외과 의사.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일 결혼식 신부가 15년 전 제가 회사에서 몰아낸 바로 그 아이라는 걸요. 그리고 남편은 이미 제 편이 아니라는 걸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끝이 얼어붙었죠.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전 내부 조사 보고서, 작성자 김윤정. 15년 전 저는 질투심에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소연이라는 21살 후배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요. 익명 게시판에 올린 그 한 줄이 소연이를 회사에서 쫓아냈고 저는 그 사실을 15년 동안 숨기고 살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행복한 척, 착한 아내인 척 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그 소연이가 돌아왔어요. 제 결혼 준비를 도와준다며 웃으면서 제 집을 방문했던 그 순간들. 친절하게 제 손을 잡으며 했던 말들.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언니가 날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줬잖아. 그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봉투 안두 번째 장에는 소연이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언니, 사과할 시간 15년이면 충분했지?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무릎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내일 결혼식 가지 마. 왜요? 왜 내가 가면 안 돼요? 당신이 가면 소연이가 뭘 할지 모르잖아.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부정했습니다. 모함이야. 누가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그때 30이었잖아. 어린 나이 아니야. 저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냉정했습니다.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야. 소연이한테 해. 할게. 지금 당장 전화할게. 손을 뻗어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번호를 누르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릴 소연이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지금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언니.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소연이가 뭐라고 할지, 어떤 표정으로 절 대할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죠. 15년 전 그날 제가 질투심을 참았더라면, 소연이를 진심으로 응원했더라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결혼식이었고 소연이는 분명 뭔가를 할 거였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축하의 자리가 아니라 제 인생에 대한 최종 심판이 될 거라는 걸요. 남편이 방문을 닫고 나갔어요.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던진 말 한마디가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제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사는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41살이에요. 결혼한 지 15년 됐고 고등학생 아들 하나 키우고 있죠. 남편은 중견 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평범한 가정이에요. 아파트는 30평대 중형, 차는 준중형한데 주말이면 마트 가고 가끔 외식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것도
특별히 넘치는 것도 없는 삶이었죠. 저는 전업주부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과 아들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저녁엔 아들 학원 픽업하러 다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웃들이 보기엔 저는 그냥 평범한 엄마였을 거예요. 친절하게 인사하고 아파트 부녀의 모임에도 가끔 나가고 주말엔 남편과 손잡고 산책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평범한 일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저질렀던 비겁한 선택 하나가 15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 어떤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는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 맞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를 질투했고 그 질투심을 참지 못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죠. 그리고 그 사실을 15년 동안 숨기고 살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행복한 척, 착한 엄마인 척 하면서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은 절대 잊어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더 무겁게 제 가슴 한쪽에 남아서 저를 짓눌렀습니다. 가끔 밤에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그때 내가 입 다물었어야 했는데, 그때 질투심을 참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깐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 죄책감을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뒀어요. 남편은 착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주말이면 가족 챙기고, 아들 학원비 걱정 없이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죠. 저는 남편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좋은 아내가 되려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매일 애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 안의 죄책감을 좋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걸로 덮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살아도 제가 저지른 일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중학생이 됐을 때였어요. 아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엄마는 후회하는 일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죠.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아들이 말했어요. 그냥 어른들은 다 후회하면서 산다고 해서.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없는데? 너랑 아빠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이라는 걸요. 제게는 평생 후회할 일이 있었고 그 후회는 제 안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죠. 왜 그 순간 아들한테라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엄마는 예전에 정말 나쁜 짓을 했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지. 그렇게 말했다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비겁했습니다. 제가 쌓아온 이 평범한 삶, 이 안정적인 가정, 이 조용한 일상이 무너질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고등학생이 됐고, 남편은 승진했고, 저는 여전히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창 모임 단톡방에 초대장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의 결혼식 초대장이었죠.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소연. 15년 전 제가 질투심으로 인생을 망가뜨린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초대장 사진 속 소연이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감 넘치는 얼굴, 단단해 보이는 표정, 성공한 사람의 여유가 느껴졌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소연이가 잘 됐구나. 다행이야.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불편했어요. 제가 망가뜨렸다고 생각했던 소연이가 저보다 더 당당하게, 저보다 더 빛나는 모습으로 돌아온 게 왠지 두려웠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혼식이
제 인생의 마지막 심판이 될 거라는 걸요. 소연이를 처음 만난 건 제가 20살 때였습니다. 미용학원에서였죠. 저는 그때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미용사가 되려고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소연이는 저보다 5살 어렸습니다. 15살이었죠. 학원에 처음 들어온 날, 소연이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아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밖으로 나갔는데 소연이만 혼자 자리에 남아 있더라고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밥 안 먹어? 소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겁먹은 동물 같은 눈이었죠. 누군가 다가오면 도망칠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소연이를 보며 저는 왠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같이 먹자. 나 혼자 먹기 심심해. 그렇게 소연이와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소연이는 집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프셔서 일을 못하셨죠. 소연이는 낮에는 카페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고 밤에는 학원에 와서 공부했어요. 손을 보면 물집이 터져 있었고 겨울엔 손등이 트고 갈라져서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소연아, 손 좀 봐. 약 발라야겠다. 제가 핸드크림을 꺼내주면 소연이는 미안한 듯 웃으며 받았어요. 언니 고마워요. 그렇게 소연이는 절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연이가 너무 예뻤어요. 동생 같고 딸 같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소연아, 너는 꼭 잘 돼야 돼. 알았지? 네, 언니. 저 열심히 할게요. 소연이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학원 수업이 끝나면 다른 아이들은 다 집에 가는데 소연이만 남아서 혼자 연습했어요. 가위질 연습, 염색 연습, 펌 연습. 손이 부들부들 떨릴 때까지 했죠. 저는 가끔 같이 남아서 소연이를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천천히 해봐. 소연이는 제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한번 배운 건 절대 잊지 않았죠.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미용실에 취직했고 소연이는 아직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연이의 실력은 이미 저를 따라잡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손재주가 타고났고 색 감각도 뛰어났죠. 손님들이 소연이한테 머리를 맡기고 싶어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진심으로 소연이를 응원했어요. 소연아, 너 나중에 나보다 훨씬 잘 될 거야. 소연이가 웃으며 말했죠.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게 참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이었습니다. 제가 26이 됐을 때 미용실을 그만두고 회사에 취직했어요. 화장품 회사였죠. 미용 쪽 경력을 살려서 들어간 거였습니다. 처음엔 계약직이었지만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요. 월급도 괜찮았고 회사 분위기도 좋았죠. 그리고 거기서 지금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영업팀 대리였어요. 성실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제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신입이라 적응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았어요. 회사에서 저한테 먼저 말 걸어준 사람이 남편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6개월 뒤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어요. 회사 일도 재미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고 미래가 밝아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나 언니 회사에 지원했어. 계약직인데 붙었어. 깜짝 놀랐죠. 정말?
우리 회사에? 응. 다음 주부터 출근해. 언니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기뻐야 했어요. 제가 아끼는 동생이 같은 회사에 오다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제 안에 이상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게요. 소연이가 회사에 출근한 날, 저는 소연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예전엔 고개 숙이고 다니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웃으며 인사하더라고요. 언니, 오랜만이야. 소연이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예쁘게 손질했고 화장도 은은하게 했죠. 사람들의 시선이 소연이한테로 쏠렸습니다. 신입이에요? 되게 예쁘네. 저 친구 분위기 좋은데? 저는 웃으며 소연이를 소개했어요. 제 동생이에요. 예전에 같이 미용학원 다녔거든요. 하지만 속으론 불편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버텨온 이 회사에서 소연이는 첫날부터 주목받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상무님이 소연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소연 씨, 제품 감각이 좋네요. 이번 프로젝트 같이 해볼래요? 소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상무님은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10년을 일했는데도요. 그날 퇴근길, 소연이가 제 옆에 걸어오며 말했어요. 언니, 오늘 정말 좋았어. 회사 분위기도 좋고. 그래, 잘 됐다. 짧게 대답하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소연이가 저를 따라오며 물었죠. 언니, 혹시 기분 안 좋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질투가 났습니다. 제가 아껴주고 도와줬던 소연이가 이제는 저보다 더 빛나 보였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고 눈가엔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30살이 된 제 모습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윤정아, 나 오늘 야근해야 돼. 먼저 자.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제 인생이 잘 풀리고 있는데 왜 자꾸 소연이와 비교하게 되는 걸까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소연이를 볼 때마다 제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커져갔죠. 사무실에서 소연이가 웃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일손을 멈추고 쳐다봤어요. 누구랑 웃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동료들이 소연이를 칭찬하면 저는 애써 무관심한 척했죠. 하지만 속으론 갉아먹히고 있었어요. 나는 10년을 여기서 일했는데 소연이는 몇 달 만에 저렇게 인정받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였어요. 상무님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소연 씨, 정말 잘하네요. 다음 달부터 정규직 전환 고려해 볼게요.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잔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1년을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소연이는 6개월 만에 정규직 제안을 받는 거예요. 소연이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웃음이, 그 목소리가 제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할까?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고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죠. 소연이가 제 자리 옆을 지나가며 인사했어요.
언니, 좋은 아침.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좋은 아침. 하지만 제 안에선 이미 무언가가 뒤틀리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을 때였습니다. 상무님이 소연이를 회의실로 불렀죠. 소연 씨, 이번 신제품 기획안 한번 같이 봐요. 소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따라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옆자리 선배가 말했죠. 소연이 완전 떠오르는 샛별이네. 상무님이 진짜 아끼나 봐. 그러게요. 짧게 대답했지만 가슴속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10년을 일했어요. 정규직 된 지도 벌써 4년째였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야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혼자 떠안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소연이는요, 6개월 만에 상무님의 눈에 들었어요. 젊다는 이유 하나로, 예쁘다는 이유 하나로, 감각 있다는 말 한마디로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30살의 제 얼굴이 보였죠. 눈가엔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피부는 칙칙했어요. 매일 야근하고 집에 가면 화장 지우기도 귀찮아서 그냥 잤거든요. 거울 속 제 모습이 갑자기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소연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죠. 언니, 나 이번 프로젝트 맡게 됐어. 그래, 축하해. 억지로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소연이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상무님이 내 아이디어 좋다고 했어. 언니 믿기지 않아. 잘 됐다. 열심히 해. 응.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날 이 회사에 추천해줬잖아. 소연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소연이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어요. 왜 제 앞에서 저렇게 기뻐하는 걸까요? 왜 저한테 고마워하는 척을 하는 걸까요? 저는 자리로 돌아와 일을 했습니다. 아니, 일하는 척을 했죠.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보며 머릿속으론 다른 생각뿐이었어요. 나는 10년을 여기서 버텼는데 소연이는 6개월 만에 저런 기회를 잡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어요. 소연이가 제 자리로 왔죠. 언니, 오늘 같이 저녁 먹을래? 미안. 오늘 남편이랑 약속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야근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소연이와 같이 있기 싫었어요. 소연이의 밝은 얼굴을, 소연이의 행복한 목소리를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혼자 돌아왔어요. 텅 빈 아파트에 앉아서 맥주를 마셨죠. 1캔, 2캔. 취할수록 생각은 더 꼬였습니다. 왜 나는 늘 뒤처지는 걸까?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악마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소연이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됐어요. 저는 고개를 흔들며 부정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소연이는 내 동생이잖아. 하지만 그 생각은 한번 떠오르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회사 익명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신입 중에 너무 잘난 척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누군가 올린 글이었죠. 소연이를 두고 한 말인지는 몰랐지만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설마 소연이? 소연이는 괜찮은데요. 저는 그 글을 보며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뭔가 쓰면 어떻게 될까? 손이 떨렸어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가 뗐다가 반복했죠. 하지만 결국 저는 로그아웃을 했습니다. 그날은 참았어요. 아직은 이성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질투는 매일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소연이가 웃을 때마다, 소연이가 칭찬받을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선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였죠. 상무님이 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연 씨, 젊은 친구들이 역시 다르네. 우리 늙은이들은 이제 물러나야 하나. 농담조였지만 옆에 있던 선배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상무님은 계속 말했죠. 소연 씨 같은 친구가 회사에 많으면 좋겠어. 다들 본받으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어요. 화가 났죠. 본받으라고요? 10년을 버텨온 저한테 6개월 된 신입을 본받으라고 한 겁니다. 소연이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선배님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가식으로 들렸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술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칸에서 나왔어요. 인사팀 직원이었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린 동기였죠. 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요즘 회사 분위기 어때요? 신입들 때문에 선배들 입지 좁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뭔가 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게. 요즘 좀 그런 것 같아. 인사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솔직히 소연이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안에선 동의하고 있었어요. 맞아. 소연이 너무 튀는 것 같아. 집에 돌아온 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회사 익명 게시판에 접속했어요. 손이 떨렸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신입 중에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글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다시 썼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나이 많은 남자한테도 쉽게 기대는 스타일. 그리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글이 올라갔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소연이를 다르게 볼 거야. 저는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뭘 한 거야.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날이 기다려졌어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소연이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했거든요.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사람들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연이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 글 봤어? 설마 소연이 얘기야? 소연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언니, 좋은 아침.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좋은 아침.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소연이의 인생에 돌을 던졌다는 걸요. 그리고 그 돌은 15년 뒤 제게 돌아올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소연이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계약 해지를 당했죠. 인사팀에서 조용히 처리됐어요. 소연이는 짐을 싸서 회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소연이는 제 자리로 왔어요. 언니, 나 오늘로 그만둬. 뭐? 왜? 놀란 척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인사팀 직원한테 들었거든요. 익명 게시판 글이 문제가 됐다고요. 소연이는 웃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대. 계약직부터 정리한다고. 그래도 그렇지. 너 일 잘했잖아.
괜찮아. 나 또 다른 데 찾아볼게. 소연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그동안 고마웠어. 언니가 없었으면 여기까지도 못 왔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힘내. 너 잘할 수 있어. 소연이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죠. 예전 미용학원에서 처음 본 그 겁먹은 아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소연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에 보여줬던 그 억지 웃음이 귓가에서 맴돌았죠. 내가 뭘 한 거지.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자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업무를 보고 남편과 저녁을 먹었어요. 소연이는 점점 잊혀졌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애썼죠.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평범한 주부가 됐어요. 소연이 생각은 가끔 났습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요. 소연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도 잠깐이었죠. 금방 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창 모임 단톡방에 초대장이 올라왔어요. 결혼식 초대장이었습니다.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죠. 이소연. 15년 전 제가 회사에서 몰아냈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초대장 사진 속 소연이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자신감 넘치는 얼굴, 단단한 눈빛, 성공한 사람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누구 결혼식이야? 아, 옛날 후배. 가볼 거야? 모르겠어. 생각해 볼게.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가야 한다고요. 소연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망가뜨렸다고 생각했던 소연이가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뒤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소연이는 이미 와 있었어요. 15년 만에 보는 소연이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예전에 수줍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세련된 옷차림, 단정한 헤어스타일, 자신있게 웃는 얼굴. 소연이가 절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그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톤이 달랐습니다. 예전엔 가녀렸는데 지금은 단단했죠. 저는 다가가서 앉았습니다. 소연아,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언니. 소연이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그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축하해. 결혼한다며? 네. 다음 달이에요. 신랑은 어떤 사람이야? 외과 의사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소연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는 말을 보태지 않았죠. 예전 같았으면 신랑 자랑을 신나게 했을 텐데요. 지금 소연이는 달랐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도착했어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죠. 소연이는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한다고요. 대박. 소연이 완전 성공했네.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소연이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그 겸손함 속에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불편했어요. 제가 망가뜨렸다고 생각했던 소연이가 저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었거든요. 술자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소연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조용히 귀에 대고 속삭였죠. 언니, 나 사실 예전에 내 인생 망가뜨린 사람이 누군지 이번에야 확실히 알게 됐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중에 천천히 얘기할게요.
소연이는 다시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이가 안다고요? 15년 전 일을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소연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요. 며칠 뒤 소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결혼 준비 좀 도와줄 수 있어? 뭐? 나한테? 응. 언니밖에 없어. 제발 부탁이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거절하면 이상할 것 같았죠. 그래, 도와줄게. 그날부터 저는 소연이 결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드레스 고르러 가고, 예식장 보러 가고, 부케 고르러 다녔어요. 소연이는 늘 웃었습니다. 친절했고 고마워했죠. 하지만 그 웃음이 점점 더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예식장을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소연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아니야. 정말 언니 덕분이야. 소연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니가 날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줬잖아.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소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일을요. 그리고 지금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가 더 세게 잡았어요. 언니, 내 결혼식 꼭 와야 해. 알았지? 응, 알았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연이는 다시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어두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다음 달에 후배 결혼식 가야 돼. 그래. 누구? 옛날 아끼던 후배야. 남편은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결혼식이 축하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될 거라는 걸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소연이가 웃으며 절 가리키는 꿈이었죠. 언니가 날 망가뜨렸어. 소연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일주일 전 소연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언니,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신랑도 소개시켜 줄게. 괜찮아. 결혼식 날 보면 되지. 아니야. 꼭 와야 돼. 신랑이 언니 보고 싶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소연이 집으로 갔어요. 소연이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집이었죠. 거실에는 신랑이 앉아 있었어요. 잘생기고 단정한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신랑이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악수를 하는 순간 신랑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신랑도 알고 있다는 걸요. 15년 전 일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소연이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신랑 괜찮지? 응, 좋은 사람 같아. 고마워. 언니 축복 받으니까 기분 좋다. 소연이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소연이 집에서 나온 뒤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들을 잡을 수가 없었죠. 소연이와 신랑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요. 알고 있어. 전부 다 알고 있어.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소연이한테서 연락이 자주 왔어요. 언니, 오늘 시간 돼? 드레스 최종 피팅하는데 같이 가자.
언니, 부케 색깔 뭐가 좋을까? 언니 의견 듣고 싶어. 언니 식순 짜는데 도와줄 수 있어?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매번 나갔어요. 소연이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소연이는 늘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칼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웨딩드레스 매장에 갔을 때였어요. 소연이가 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죠. 언니 어때? 예쁘다. 정말 예뻐. 고마워. 언니가 예쁘다고 하니까 기분 좋다. 소연이는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멈추더니 거울 너머로 절 쳐다봤습니다. 언니,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 당연하지. 왜 그런 말을 해? 언니 덕분인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소연이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가 날 단단하게 만들어줬잖아. 15년 전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연아, 무슨 말을. 괜찮아요, 언니. 이제 다 괜찮아. 소연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며칠 뒤 소연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언니 집 보고 싶었어. 남편은 출근했고 아들은 학교에 가고 없었죠. 소연이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거실을 보고 주방을 보고 베란다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역시 언니는 선택받는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안정적인 집, 좋은 남편, 건강한 아들. 다 있잖아. 소연이는 소파에 앉았어요. 다리를 꼬고 절 쳐다봤습니다. 언니는 남의 인생 밟고도 이렇게 편하게 살잖아.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소연아, 그게 무슨... 농담이에요, 언니. 왜 그렇게 놀라? 소연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커피를 내왔을 때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15년 전 기억나?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죠. 뭐가? 우리 같이 회사 다닐 때. 나 6개월 만에 잘렸잖아. 아, 그때. 그거 회사 사정이었잖아. 맞아요. 회사 사정이었죠. 소연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뭔데? 그때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 있잖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슨 글? 나한테 대한 거짓말들. 집이 복잡하다. 나이 많은 남자한테 기댄다. 그런 것들. 소연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글 쓴 사람 IP 주소 있더라고요.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 응. 재미있는 건 그 IP 주소가 언니 자리 컴퓨터였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소연이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언니. 다 지난 일이잖아. 소연이는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언니, 결혼식 날 꼭 와야 해. 약속이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소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의 웃음이, 소연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단단하게 만들어줬잖아요. 남의 인생 밟고도 편하게 살잖아요. 다음 날 소연이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오늘 예식장 리허설 가는데 같이 갈래? 나는 괜찮아. 신랑이랑 가. 아니야. 언니가 꼭 있어야 돼. 부탁이야. 결국 갔습니다. 예식장은 조용했어요. 텅 비어 있었죠. 소연이와 신랑만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버진 로드를 걸어보더니 절 불렀어요.
언니, 이리 와봐. 무대 앞으로 갔습니다. 소연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언니, 15년 전 그 익명 메일 있잖아. 소연아, 언니 IP로 보냈더라.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사팀에 넘긴 사람도 있었어요. 소연이는 웃었습니다. 바로 옆자리 선배였어요. 언니 친한 동기 있잖아요. 인사팀에 있던 사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 그런 얘기를? 그냥 언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소연이는 제 손을 놓았습니다. 오늘 리허설 봐줘서 고마워요, 언니.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길가에 차를 세우고 핸들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울음이 나왔어요. 소연이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치밀하게요. 결혼식은 축하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소연이 결혼식까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소연이한테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과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15년 전 제가 했어야 할 사과였어요.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일주일 뒤 나는 어떻게 될까? 소연이는 분명 뭔가를 할 겁니다. 결혼식 날 모든 사람들 앞에서요. 제가 15년 전 저지른 일을 낱낱이 밝힐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요? 제 평범했던 삶은요? 모든 게 무너질 겁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소연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그 말이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혼식 3일 전 소연이한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언니 결혼식 날 봐. 잊지 마.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결혼식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그 동그라미가 교수대처럼 보였습니다. 3일 뒤 저는 그곳에 서야 했습니다. 제가 15년 전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했어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으니까요. 저는 달력을 덮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3일 뒤면 이 평화도 끝날 겁니다. 제가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질 거예요. 저는 조용히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소연이의 목소리만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결혼식 날 봐요, 언니. 결혼식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옷장 앞에 서서 내일 입고 갈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요? 결혼식에 가는 건데 왠지 장례식에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윤정아.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은 대답 대신 제 앞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당신이 15년 동안 숨겨온 이야기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봉투 겉면을 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15년 전 내부 조사 보고서. 작성자 김윤정.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집을 수가 없었어요. 뭐야 이게. 무슨 장난이야. 웃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떨렸죠.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일 결혼하는 신부, 이소연 알지? 응, 내 후배야. 신랑이 내 고교 후배야. 외과 의사.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소연이의 신랑이 남편의 후배였던 거예요. 그 친구가 나한테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 남편이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15년 전에 뭘 했는지 다 알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그건 익명 게시판에 거짓말 올린 거 맞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참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소연이 집안이 복잡하다. 나이 많은 남자한테 기댄다. 그런 거짓말 말이야. 아니야. 그건 오해야. 오해?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IP 주소가 다 나와 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서 제 앞에 펼쳤죠. 첫 장에는 익명 게시판 글이 프린트돼 있었어요. 제가 15년 전에 쓴 그 글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IP 주소 추적 결과가 있었어요. 제 회사 자리 컴퓨터였죠. 세 번째 장에는 인사팀 내부 메모가 있었습니다. 소연이 계약 해지 사유였어요. 부적절한 사내 평판으로 인한 계약 종료. 마지막 장에는 소연이의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언니, 사과할 시간 15년이면 충분했지?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왜 그랬어? 나도 몰라.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없었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 사람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정신이 없었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남편은 냉정했습니다.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야. 소연이한테 해야지. 할게. 지금 당장 전화할게. 저는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소연이 번호를 찾았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누를 수조차 없었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일 결혼식 가지 마. 왜? 당신이 가면 소연이가 뭘 할지 모르잖아.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나는 가야 돼. 약속했어. 왜 가려고 해? 창피당하러?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년 전에 했어야지. 지금은 너무 늦었어. 남편은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숨겨온 것들이 이렇게 한 봉투에 담겨 있었어요. 서류를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떨어뜨렸죠. 소연이의 메모를 다시 봤어요. 사과할 시간 15년이면 충분했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15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인가요? 그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았죠. 소연이 생각은 가끔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어요. 무서웠거든요. 제가 쌓아온 삶이 무너질까 봐요. 그런데 지금 결국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소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연아, 나야. 언니, 얘기 좀 하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리던 밤, 손이 떨렸지만 엔터를 눌렀던 그 순간, 소연이가 짐을 싸고 나가던 뒷모습. 그때 사과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새벽이 됐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 결혼식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연이는 뭘 할까요? 남편 말대로 가지 않는 게 나을까요? 하지만 가지 않으면 저는 평생 비겁한 사람으로 남을 겁니다. 15년 전에도 비겁했고 지금도 비겁한 사람이요.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갔더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죠. 여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갈 거야? 응, 가야 돼. 왜? 사과해야 되니까.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가서 사과한다고 용서받을 것 같아? 몰라. 하지만 해야 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어제 골라놓은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원피스였습니다. 거울을 봤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은 눈은 가려지지 않았어요. 핸드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나도 같이 갈게. 왜? 혼자 보내기 싫어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차에 탔습니다. 남편이 운전했죠.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만 흘렀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식, 아름다운 꽃들, 행복한 음악.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게 장례식처럼 느껴졌어요. 입구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뒤에서 기다릴게. 응. 저는 혼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제 자리를 찾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소연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연이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언니 왔구나. 소연이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소연아, 나 잠깐만. 이따 천천히 얘기해요. 소연이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이 너무나 차가웠어요.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음악이 멈췄어요.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죠. 저도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옆자리 사람이 쳐다볼 정도였죠. 식이 시작됐습니다. 신랑이 먼저 입장했어요. 소연이의 신랑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단정하고 자신감 있고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제 옆을 지나칠 때 신랑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를 보는 눈이었어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윽고 신부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났죠. 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이가 들어왔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빛나고 있었죠. 예전에 수줍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금 소연이는 당당하고 강했습니다. 소연이가 버진 로드를 걸었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단 앞까지 가지 않았어요.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였죠. 소연이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연이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손이 얼어붙어서 박수조차 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가장 아꼈던 언니가 와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소연이가 절 가리켰습니다. 김윤정 언니예요. 사람들이 절 쳐다봤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제게 박혔습니다. 그 언니 덕분에 저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소연이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언니는 제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질투와 배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죠.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저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연이가 말을 이었어요. 언니는 익명으로 저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집안이 복잡하다고, 나이 많은 남자한테 기댄다고요.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저는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21살 때였죠.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고마워요, 언니. 소연이가 제게 걸어왔습니다. 가까이, 아주 가까이요. 언니 덕분에 저는 강해졌어요. 독하게 살아남는 법을 배웠죠. 소연이는 제 앞에 섰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행복한 날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다시 마이크를 들었어요. 사과는 15년 전에 받았어야 했어요.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주저앉았죠. 울음이 터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연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재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당당하게, 아름답게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고? 15년 전 일을 왜 지금 말하는 거야? 진짜 비열하네. 저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일어나. 나가자. 남편이 절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죠. 남편이 절 부축해서 식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뒤에서 음악이 다시 흘렀습니다. 식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 없이요. 밖에 나왔을 때 다리가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섰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집에 가자. 차에 탔습니다. 남편이 운전했어요.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문을 열어줬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소연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사과는 15년 전에 받았어야 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모든 게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던진 말 한마디가 가장 행복해야 할 오늘 제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